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대 후반에 들어선 남성입니다. 요즘 들어 더 급격하게 줄어든 출산율 때문에 언론에서도 난리죠. 저는 반대로 아이를 갖고 싶어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친구 사이였어요. 제 어머니와 장모님이 절친한 사이셨거든요. 두 분은 고등학교 때 짝꿍으로 만났는데 처음부터 엄청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단짝처럼 지내셨고 결혼한 후에도 같은 동네에서 사시면서 친분을 유지하셨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저와 아내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첫사랑인 셈이죠. 저는 결혼한 후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장모님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셨죠. 김서방, 신혼 즐기는 것도 좋은데 제때 임신하는 것도 큰 복이다. 지금 당장 애 낳아도 빠른 편 아닌 거 잘 알지? 애는 또 어릴 때 낳아야 머리가 좋다던데. 아이를 원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장모님이 부추길 때마다 괜히 민망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알겠다고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레퍼토리에 저도 좀 지쳐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느라 워낙 바쁘시고 타지에 출장도 잦으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제 편은 저희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시적 유명한 한의사로 활동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개인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방 쪽이랑 아버지랑 참 잘 맞는 게 성격도 느긋하고 여유로우시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저도 아버지도 여자들이 임신에 집착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그렇게 원하니까 저도 장단 맞춰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너무 바라니까 안 생기는 건지 애가 들어서질 않는 겁니다. 유명한 병원에 찾아가서 정밀 검사도 해보고 의견도 들어봤지만 딱히 이유가 없었어요. 저도 아내도 불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런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하필 저희 부부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아이 갖고 싶어. 당신도 그렇지. 우리 1년을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걸 보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해. 진지하게 의논 좀 해보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나 긴장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끈적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불은 다 꺼져 있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죠. 불빛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니 끈적한 노래가 더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내는 레이스로 된 슬립 차림으로 침대에 기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뚝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아는 언니한테 들었는데 남자가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임신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답니다. 유혹하려는 눈빛이 아내를 보니 민망하기도 하고 귀엽게 보여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노력하는 만큼 저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시험관 얘기도 살짝 나왔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서 안 되면 그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험관 과정이 여자에게 있어서 엄청 고통스럽다고 들었거든요.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결코 보고 싶지 않았기에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 조금만 더 노력해보고 결정하기로 한 것이죠. 알았어. 그럼 우리 내년까지도 아예 안 생기면 진지하게 시험관 생각해보자. 대신 당신도 당분간은 회식 금지. 술 마시고 싶으면 나랑 둘이서 마시는 거야. 아내의 당부에 알겠다고 장단에 맞추며 함께 더 노력하기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저 주말에 한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 신혼집과 양측집이 같은 동네라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그주 주말엔 신혼집으로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오신 날이었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여자 셋이 저더러 거실에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셋이서 뭔가를 짠 듯이 눈치를 보면서 웃는 겁니다. 어머니가 요가를 하면 임신에 좋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동작을 배워 오셨대요. 친구네 딸도 부부끼리 이 요가를 하다가 애가 들어섰다면서요. 어머니와 장모님이 시범을 보일 테니 지금 당장 따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나른하고 피곤해서 귀찮았지만 두 분의 노력을 생각해 알겠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엄청 민망한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과 어머니가 해보이는 동작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서 할 법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 동작을 지금 두 분이 보는 앞에서 하라니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전 당장 고개를 저으며 못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내심 아쉬운 듯 제 허리만 쿡쿡 찔렀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앞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면서 계속 재촉하셨어요. 이렇게 네가 서서 애 허리를 받쳐줘.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면 되는 거야. 허리 힘이 강해야 하니까 바짝 세우고. TV에 나온 만큼 검증된 동작이라나요. 전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중에 아내와 둘이서 하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두 분이서 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도 아내가 개방적인 성격이고 제 어머니와 장모님도 호탕하고 개방적이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동작을 두 분 앞에선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마다하는데도 계속 부채시니 저도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못하겠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냐고 큰 목소리를 내게 됐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씩씩대고 있었더니 어른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 혹시 네가 부탁한 거냐고 했더니 죽어도 아니래요. 임신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돼서 답답하단 하소연은 했답니다. 그래도 이런 것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한 적은 없대요. 아내는 어른들 나름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해온 것 같은데 굳이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를 냈어야 했냐고 절 타박했습니다. 나라고 안 민망한 줄 알아? 두 분이 워낙 임신의 극성이시잖아. 다 우리 생각해서 알아오신 건데 당신 그렇게 소리친 건 너무 과했어. 저도 어른에게 소리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싫다고 좋게 거절하는데도 부추기니 어쩔 수 없이 소리치게 된 거라고 해명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엔 두 분께 큰 소리 낸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더러 한의원에 방문하라시는 거예요. 보통 일터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었는데 어쩐 일인가 싶어 쉬는 날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맥을 짚고 이리저리 살펴보셨어요. 그리곤 조만간 퀵으로 한약을 지어 보낼 테니 매일 3번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하거나 몸이 허하다고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한약을 지어주시니 의아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매일 잘 챙겨 먹었죠. 그런데 며칠 뒤 장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한약은 잘 먹고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셨나 했더니 장모님이 아버지께 한약 좀 지어달라고 부탁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들 정력에 좋은 걸로 쿡쿡 찝어서 넣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답니다. 내가 직접 바깥사돈 한의원에 찾아가서 당부를 했다니까. 근데 바깥사돈이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 그런지 얼굴이 시뻘개지셔선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넣었나 확인 좀 하려고. 제가 먹고 있는 한약을 가져가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성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며 투덜대셨어요. 그리곤 해구신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하고 혼잣말을 하시는 겁니다. 해구신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음흉하게 웃으시면서 수컷 물개 그거라고 하시는데 진짜 저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버벅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제 한약에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는 겁니다. 갑자기 구역질까지 나오길래 황급히 화장실로 도망쳤죠. 거기서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수컷 물개 그거 같은 건 들어있지 않답니다. 약초들로 넣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며 장모님이 하도 두세 개 꼭 넣어달라고 당부하길래 그런 척 연기만 하셨대요. 아버지가 워낙 과묵하신 편이라 어머니에게도 매번 져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장모님에겐 더 뭐라 못하셨던 거죠. 괜히 혼자 얼굴만 붉히고 한의원에 앉아 계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 집안이나 아내 쪽 집안이나 여자들의 귀에 눌려 남자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는 판국이었어요. 얼른 이리 와서 한약 한 첩 먹어. 밥 먹고 바로 먹어야 효과가 좋다더라고. 내가 우리 김서방한테 거는 기대가 많은 거 알지? 나도 솜털 뽀송한 손주놈도 용돈 좀 줘보자. 응? 저 또한 장모님 앞에선 깨갱할 수밖에 없는지라 반항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약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장하다면서 제 엉덩이까지 토닥이시는 겁니다.
후다닥 몸을 일으키자 다행히 아내가 나서서 한 소리 해줬어요. 이제 다 컸으니 궁둥이 투닥이는 짓은 그만 좀 하라고요. 아무래도 장모님과 어머니가 절친이시고 두 분이 같은 애 아이를 낳아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보시기엔 제가 친아들 같고 그러신 듯합니다. 장모님은 자기도 모르게 옛날 버릇이 나왔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아내도 둘 다 몸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솔직히 저도 눈치를 못 채진 않았어요. 아내가 어머니든 장모님이든 저희의 잠자리 횟수까지 공유한다는 것을요. 회식이라도 할라치면 어머니가 귀신같이 알아채고 전화와선 빨리 들어가라고 닥달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그날은 아내에게 있어 임신하게 적기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당신도 양가 어르신들도 아이를 많이 기다리는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안달내고 한약을 먹어야 임신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자꾸 재촉하지 말고 편하게 마음 먹자, 응? 전 다시금 아내에게 편하게 마음 먹자고 달랬습니다. 아내는 자기도 잘 알지만 자꾸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재촉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투덜거리는데 그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여서 혼자 피식피식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전 앞으로도 한약 잘 챙겨 먹을 거고 당신이 정해주는 날짜엔 꼭 퇴근하고 곧장 집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계속 노력은 하겠으나 양가 어머님들로부터 받는 재촉이 너무 압박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모님이 그러실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민망해서 자꾸 부담감이 드니 더 힘들다고요. 아내는 제 말에 알겠다며 앞으로 어머니들에겐 나서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물론 그동안에도 부단히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아내가 막아준 덕분인지 양가 어머님들의 간섭은 확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외식하자고 해서 가보면 장어구이집이거나 산낙지를 2접시나 먹게 하곤 하셨죠. 회사 일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진급 앞두고 있단 소린 들었는데 회사 일보단 가정이 우선돼야 하는 거 잘 알지? 자, 여기 한 접시 더 먹어봐. 장모님이 안 계실 땐 어머니가 나서서 분위기를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임신하라고 압박하거나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돌려 말하니까 화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이 가지라는 뜻이 숨겨져 있음에도 뭐라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어머님 두 분 다 많이 참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대충 맞장구 치며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점점 회사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야근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도 점점 불만이 쌓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바쁘고 싶어서 바쁜 게 아니다 보니 제겐 뭐라 할 수 없어서 더 답답했겠죠. 하루는 밤 12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거실 소파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안 자고 뭐 하느냐고 물었더니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냐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재빨리 머리를 굴려봤지만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아내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무슨 날이었더라 하고 고민하던 찰나 아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이 삼신할매가 점 찍어주는 날이라고 했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당신만 기다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꼭 일찍 들어오랬잖아. 훌쩍이면서 화내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모든 게 떠올랐어요.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 주기적으로 점을 보세요. 아무래도 회사원과 달리 불안정한 직종이다 보니 미신의 힘에 기대는 경우가 많나 봅니다. 덩달아 장모님도 아내도 점을 종종 보는 편인데 이번에 엄청 유명한 점집을 알게 됐다면서 타지까지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날짜를 콕 집어서 이날 꼭 잠자리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날이 삼신할매가 점 찍어주는 날이라나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렇게 강조했던 건데 제가 12시에 퇴근을 했다 보니 약속했던 그날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훌쩍거리는 아내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하다며 아내를 달래주며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딴짓하느라 늦은 게 아니라 회사 일 때문이란 걸 아니까 더 이상 화는 못 내고 연신 훌쩍거리기만 했죠. 저는 당장 한 달만 지나면 바쁜 프로젝트가 끝나니 그 기간까지만 조금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당신도 일부러 늦고 싶어서 늦은 거 아닌데 화내서 미안해. 내 친구 경이 알지? 걔도 임신했다고 연락 왔더라고. 그 전화 받고 나니까 더 마음이 급해져서 괜히 투정 부린 거야. 하필이면 임신했다는 그 친구는 당분간 아예 생각이 없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눈치도 없이 아내에게 임신된 게 성가시다는 듯이 말했나 봅니다. 아내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죠. 저는 내일 출근 생각도 있고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 아내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도 하면서 웃기도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회사 일 때문에 바쁜 한 달간은 서로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만 지나면 연차를 쓸 수도 있으니 같이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했죠. 아내도 선뜻 좋다고 했고 저도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졌습니다. 이대로 회사 일에만 몰두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뜬금없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회사에 제 이름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그 당시 야근으로 지친 동료들과 함께 공동구매로 영양제를 주문했었어요. 개인적인 택배는 죄다 집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회사에 올 택배는 그 영양제뿐이었죠.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택배를 받아 사무실에 놔두며 동료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거 저번에 우리 다 같이 시킨 그 영양제야. 한번 까봐봐.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식사를 마친 후여서 양치질까지 꼼꼼하게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다들 저를 보면서 피식피식 웃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지 싶은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왜 다들 절 보며 웃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제 명의로 온 택배가 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민망하게 생긴 남성용 기능성 팬티가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위엔 노란 종이에 빨간 글자가 새겨진 누가 봐도 부적처럼 보이는 게 돌돌 감겨 있었어요. 직원들 몇몇은 눈치채고 입을 틀어막고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내분이 준비한 것 같다고 은근히 웃는데 진짜 부끄러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저지른 일 같진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편하게 있자고 약속했고 아내도 그 후론 한결 편한 모습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어머니 아니면 장모님이 저지른 일 같았죠. 전 곧장 아내에게 택배 받은 걸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직원들한테 웃음거리, 놀림거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사진을 받아보고선 몰랐던 내용인지 깜짝 놀라며 전화를 걸어왔죠. 나 진짜 아니야. 보낼 거면 우리 집으로 보냈지 뭐하러 당신네 회사로 보냈겠어. 나 의심하는 건 아니지? 일단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범인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이 합작해서 보낸 거였어요. 아내가 장모님과 용하다는 점집에 다녀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안부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야근하고 12시 넘어 집에 도착하는 바람에 잠자리를 못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난리가 난 거죠. 사정을 들은 어머니랑 같이 다시 그 점집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곤 점 찍어준 날 잠자리를 못했다는 말을 하며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부탁하셨답니다. 그렇게 1,000단위가 넘는 큰돈을 주면서까지 부적을 받아오셨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돌돌 감아 제게 택배로 보내신 거죠. 대신 아내 몰래 착용해야 효험이 있다고 해서 회사로 보내신 거랍니다. 장모님은 제게 연락하시며 보낸 이가 본인 이름이라 자기에게 연락한 줄 알았는데 왜 먼저 아내한테 말했냐고 화내셨어요. 그 때문에 아내가 알아버렸으니 효험이 없어진 거라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 다시 화가 나는 겁니다. 결국 듣다 못해서 장모님께도 목소리를 높이게 됐어요. 임신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어른들이 다 바라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제 사회적 지위도 지켜주셔야죠. 택배 열어보고 지금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비웃는 줄 아세요? 아유, 투정은 남자는 힘이야 힘. 불사조 몰라? 나 끊는다. 장모님은 막 웃으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안 어른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주말에 점심 약속 좀 잡아달라고 했죠. 그렇게 그 주 주말에 본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한우도 준비하고 과일도 사서 다 같이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회사 일이 바빠서 요즘 스트레스가 좀 쌓여 있는데 양측 어머님들이 자꾸 재촉하시니까 너무 피곤하다고요. 그 압박감이 크다 못해 부담감으로 다가오니 오히려 아내와 잠자리 갖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심리적인 문제로 임신이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든다고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몇 번이고 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고요.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어른들이 강요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제 말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남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재촉하기 전에 더 자주 사랑한단 말도 주고받고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못해요. 아내도 처음엔 어머니와 장모님의 관심과 도움이 좋았답니다. 몸에 좋은 음식들 챙겨주시고 한약도 챙겨주고 할 때까진 괜찮았는데 점점 선을 넘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대요. 자기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에게 너무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하답니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장인어른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타지에서 일하느라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는데 못하러 애들 일에 어른들이 간섭하고 그랬느냐고 혼을 내셨죠. 애들 말 틀린 거 하나 없고 둘 다 큰 어른들이니 알아서 살게 두라고요. 장모님도 장인어른의 말씀엔 깨갱하셔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동안 너무 간섭해서 미안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웃으면서 저희 생각해서 해주신 거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저희만 믿고 좀 지켜봐 달라고 했지요. 당장 이번 달에 급한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로워지니 아내와 여행도 다녀오면서 좋은 소식 가져오겠다고요. 그 말을 듣던 장인어른은 기쁘다는 듯 허허 웃으시면서 카드를 주셨습니다. 여행 가서 돈 쓸 때 있으면 다 이 카드로 결제하라면서요. 아이고 사돈어른,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나도 그동안 미안했다 아들. 아예 해외로 다녀와. 우리가 비행기랑 숙소 끊어줄게. 아버지도 어머니의 말씀에 동의하시며 마음 편하게 여행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딱딱했던 분위기는 다시 부드럽게 풀렸고 내부는 소시적 추억을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정말 그 다음 달 연차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바쁜 프로젝트를 끝내고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 정말 행복했어요. 게다가 양가 부모님들이 반반씩 부담해 주신 덕분에 공짜 여행이라 더 신이 났죠. 아내와 저는 신혼여행이라도 간 듯 설레는 마음으로 맘껏 즐겼습니다. 어른들께 드릴 선물도 구입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일상으로 복귀했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계속 불안해하긴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날이 오질 않는다고요. 평소에도 엄청 규칙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된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걱정돼서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마침 시간 여유가 돼서 산부인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깜짝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아내 임신 소식이었죠. 이거 진짜 꿈 아니지? 나 너무 감격해서 눈물 날 것 같아.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스러운 천사가 찾아오다니. 제게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펑펑 우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을 위해 노력한 아내의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었죠. 당장 양가 부모님께도 전하고 싶었지만 좀 더 특별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밥을 사겠다며 모른 척 약속을 잡았어요. 교회에 있는 한적한 한정식 집에서 만나 식사를 마친 뒤에 임신 사실을 전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장모님과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끌어안고 우시는 겁니다. 두 분이서 엉엉 우니까 아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중엔 여자 셋이 끌어안고 훌쩍거려서 남은 아버지와 장인어른 저만 머쓱하게 웃고 있었다니까요. 정말로 여자들끼리 절실했구나 하는 마음이 와닿아서 저도 괜히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장모님이 서로를 툭툭 치면서
너 덕분이다, 아니야 너 덕분이야 하시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헛기침을 몇 번 하면서 사실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진짜 임신됐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겠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얘가 용한 사찰을 알고 있대서 같이 갔었거든. 그랬더니 애들 둘이 여행 갈 동안 사찰에 머물면서 기도하라지 뭐니. 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같이 할 테니까 둘이서 해보자고 꼬셨지 뭐. 두 분이서 저와 아내가 해외여행 갔을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셨던 거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쉬는 시간 빼고는 온종일 기도만 하셨대요. 다리도 저리고 팔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제발 아이가 들어서게 해달라는 신념 하나만 갖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버지와 장인 어른도 혀를 차셨어요. 둘이서 제주도로 우정여행 간다길래 그런 줄로만 아셨는데 몰래 숲속 사찰에 가서 기도했을 줄은 몰랐다고요. 그제야 두 분이서 서로를 치며 너 덕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됐죠.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와 다 같이 하하호호 웃었습니다. 결국 여행 갔을 때 아이를 갖게 된 거니 정말 어머니와 장모님의 노력 덕분인 것 같았죠.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가 하나도 아닌 쌍둥이란 사실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아들과 딸 나란히 출산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장모님과 어머님이 번갈아서 육아를 도와주고 계신답니다. 힘드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완료해도 손자들이 너무 예뻐 죽겠다며 그렇게 찾아오셔요. 애들이 어쩜 이렇게 예쁘니? 손자는 잔을 닮고 손녀는 꼭 우리 딸을 닮았다니까. 집에 가면 맨날 애들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그리곤 장모님은 귀엽게 양팔을 벌려 남자의 상징이라며 근육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짓궂은 장모님이시죠. 아이를 출산한 다음부턴 가족 간의 사이가 더 화목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임신을 위해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임신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제 친구도 요즘 임신이 안 돼서 고민 중이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